SNS 논단, 죽비소리편. 데모 전문 노조 편향으로 기업인 죄수몰이. 사업, 기업 가족의 인생을 건다. 쓰레기는 모른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규탄하며 공상농사로 의식을 혁명하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3년 만에 법정 구속되었다. 죄명은 국정농단이다. 그러나 이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참담한 재판이다. 무엇이 국정농단인가? 농단이란 뜻을 알기나 하고 사용하는가? 누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섰나? 도대체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죄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처음엔 묵시적 청탁이라 했다. 묵시적 청탁이 무엇인가? 아무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다. 판사가 어떻게 아는가? 설사 그렇다 해도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죄가 된다는 것인가? 정말 미친 판결이다. 보석 가게의 보석이 탐나지만 돈이 없으니 흥정만 하다 나와도 절도 죄가 된다는 것인가? 또 많은 선수들이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운동 연습을 한다. 그것도 전부 뇌물인가? 판사가 귀신인가? 참으로 썩은 짓거리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한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 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터 삼성의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제안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특검이 이를 재벌 봐주기라고 반박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다. 판사라는 자는 자신이 제안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양심도 없고 자기의 말에 책임도 못 지는 쓰레기 수준의 인간성을 가진 자가 아닌가 싶다. 또한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없는 인간인가? 양심이 아니라 욕심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 과연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가 있었다면 4년을 수사하며 괴롭혔으면 충분히 죄를 받고도 남은 기간이었다.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세계 최고의 기업 경영자를 법정 구속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 싶다. 그 정도면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 다른 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 GDP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CEO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것은 판사의 준법감시제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정말 사안의 본질을 바꾸는 사법부의 폭거다. 삼성이 사업보국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며 국가에 기여한 것에 나라가 이렇게 참혹한 보복을 하는가? 국민들은 이를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속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에 무슨 득이 되는가?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산업공상의 프레임에 갇혀 산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다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시촌과 학원에서 창창한 젊은 날을 죽이고 있다. 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 수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들의 미래 꿈 설문조사에 공무원 되는 것이 3번째로 나왔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산업공상 사상의 폐해라고 생각된다. 이런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왜 사가 맨 앞에 나와 있는가? 이는 유교가 전해준 뿌리 깊은 벼슬아치들의 지배적 사상의 영향이다. 사의 특징은 지배적 권위주의적이고 서열 중심적 사고이고 숙구적인 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전부 입으로만 다한다. 일도 입으로 하고 돈도 입으로 벌고 입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 입으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옛 어른들 말씀에 입 주둥이 으로 밥을 하면 5천만이 먹는다. 라고 했다. 이것은 말만 하는 행태에 대한 비아냥거림이고 역습이다. 애플의 창업자이자 기술인 인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이라는 기적에 가까운 제품을 전 세계 70억 인구에게 선사하고 떠나갔다. 전 세계 사람들은 잡스가 준 선물에 놀라면서 또 삶을 바꾸고 생활을 즐기고 있다. 기술인, 기업인, 상들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잡스가 증인 아닌가? 사들은 그 틈에서 이속이나 챙긴다.
공들의 기적 같은 업적이 AI, 인공지능로 나타난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AI 이 판사들의 직업도 빼앗아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산업공상의 발상으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상농사 의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가? 사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부가가치를 갉아먹는 기생충 일자리인 공무원 밖에 없다. 공무원 늘리는 것이 일자리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미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결국 AI도 4차 산업혁명도 일자리도 공상의 기술인과 기업인이 만들어낸다. 공상은 행동이고 실용이다. 입으로만 하는 대표적인 사가 정치꾼, 공무원들이다. 그들은 가치 창출이 아니고 가치 소비 집단들이다. 가치를 갉아먹는 기생충들이다. 기술, 공, 은 현실이고 행동이고 실천이다. 사들이 할 일은 공상들이 쉽게 창업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상들을 괴롭히는 규제를 철폐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주면 된다. 쓸데없는 간섭이나 회방꾼짓, 재 뿌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벽돌 한 장 놓지 않았다. 공상들이 피땀 흘려내는 세금이 나라 돈의 대부분이다. 사들은 공상들이 피땀으로 낸 세금으로 먹고 산다. 오히려 공상들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공상들의 사기를 높이고 격려해야 한다. 물론 공상들도 정도로 가야 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다시 도약하는 나라가 되어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무식쟁이 놈들이 힘을 가지면 그보다 비극적인 것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그 판사도 삼성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살고 있지 않는가? 세계 최고 기업 공상의 CEO가 죄도 안 되는 일로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수치스런 일이고 사회 횡포고 폭거다. 그렇다면 기업들도 이런 나라에 더 머물 이유가 없을 것 아닌가? 이재용 부회장이 죄가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 세금 내고 수십만 개 일자리 만든 것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얼마 전 별세한 이건희 회장은 아마 저 세상에서 아들의 구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른다. 조선 실학자 박제가 1750에서 1815의 북학기는 4차례에 걸쳐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살펴본 뒤 쓴 책이다. 그는 조선의 부국강병을 꿈꾸며 개혁과 개방 청사진을 담았다. 성리학이 나라의 사상적 근간이던 시절, 그는 상업과 유통, 대외무역의 중요성 등 경제 논리를 강조했다. 일종의 조선판 국부론이다. 그는 북학기에서 직설적 화법으로 사대부, 사들을 비판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할 생각은 않고 안빈낙도라는 말로 백성들에게는 검소한 산만을 권하는 사대부, 사들이야말로 위선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의 존벌레들인 사대부, 사는 놀고 먹으면서 하는 일이라곤 없다며 그들이 입는 옷이며 먹는 양식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들은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고 청탁하는 버릇이 생겼으니 시정의 장사치도 그들이 먹던 것을 더럽다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놀고 먹는 사대부, 사를 상업에 종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학기는 고담줄론을 논한 것이 아니고 실학이다. 206년 전 부국강병을 외친 실용학자는 결국 사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일본이 실용 노선으로 명치유신을 한 1867년과 비교하면 무려 50여 년이나 앞서 선각한 엘리트의 개혁이었으나 뿌리 깊은 산업공상의 벽에 좌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21세기 지금도 뿌리 깊은 산업공상의 사상에 빠져 있다. 이를 공상농사로 바꾸지 못한다면 나라는 미래도 없고 언제나 사회 그림자에 벗어날 수 없다.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사들이 기술인, 공, 과 기업인, 상을 우습게 알고 툭하면 국회로 부르고 등치고 멸시하는 후진적 작태를 벗어나야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공상은 세상을 바꾸지만 사는 세상을 망치고 있다. 공상농사, 문화로 바꾸자. 죽비소리. 2021년 2월 2일
모셔온 글. 이호근 방송.